편의점이 3대 특검 수사를 맞이해서 야심찬 기획을 했습니다. 두 분의 전직 검사 두 분 모시고 특검 수사 지휘부, 저희들이 앞으로 수사 지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그리고 오선희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 변호사님께서는 저희 취재 편의점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네,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네, 애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고요. 지금 사실 이 취재 편의점 보기만 하다가 오늘 기자님 처음 보니까 되게 연예인 만난 것 같고 어제 진짜 한 3시간 잔 것 같아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네. 그래서 아침 내내 막 이거 오늘 미리 할 내용 대본 공부하고 외우고 이렇게 왔는데 아이고야. 앞으로 열심히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청자 여러분하고 기자님하고 이규원 위원장님하고 많이 좀 의견도 나누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세상에 그 3시간밖에 못 주무셨다고 하는데 와, 이규원 우리 위원장님은 얼마 주무셨습니까? 숙면을 취하신 얼굴인데? 저는 잘 잤습니다. 워낙 이제 이 카메라에 익숙하신 분이 되셔가지고 두 분이 지금 그 연수원 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누가 선배예요? 이규원 선배님이 선배님입니다. 제가 하나 연수원 기수 선배인데 또 이게 연배는 살짝 위셔가지고 연배는 또 살짝 위시고 같이 근무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 여사님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이 되게 기수 문화가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규원 위원장님한테 현직 있을 때 선배님이라고 사석에서 부르는데 사실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연수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러면 선배긴 하지만 기수로는 선배긴 하지만 나이가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되게 막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뭐 누님 내지는 이렇게 호칭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저렇게 이규원 위원장님처럼 뭐 여사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호칭을 만들어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검사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규원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막 별칭을 만들어 가지고 나이 맞는 거 우리가 존중해 줄게. 약간 이런 태도로. 그러니 그 윤석열 내란 수괴는 구술을 하고 연수원에도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본인보다 어린 선배님들이 많으셨겠네요. 거기서 오는 울화가 좀 있었겠는데. 울화. 근데 뭐 또 술자리에서는 또 뭐 굉장히 또 약간 또 오히려 또 형으로? 연배 대접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의외로 또 근무할 때는 또 이게 또 나이 어린 선배들한테 굉장히 또 깍듯했다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제 새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속도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선빵이라고 하죠. 치고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이 내일 현판식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에 착수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새 특검의 오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규원 위원장님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총평으로 뭐 내란 특검은 뭐 예상대로 특검께서 워낙 좀 잘 치고 나가시고 조금 요란하지만 그래도 또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뭐 특검 스타일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내란 특검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안 사건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좀 근데 또 수사 상대방이 워낙 좀 특이한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그 수사 받는 분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게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샷바 싸움이 국민 여러분들 기준으로 좀 약간 관전 포인트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워낙 사건 다뤄야 될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준비에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한 달 정도 되면은 이제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하나씩 이제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가장 작은 규모의 특검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실체는 규명되었다고 보고 다만 그 사람이 왜 도대체 경로를 했는지 그 경로가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관전 포인트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뭐랄까요. 저희 당에서 추천한 특검이시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사실 좀 행보가 예. 조금 뭐랄까 좀 이명현 특검을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긴 한데 예. 조금 불안한 좀 부분이 있습니다. 좀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란 특검은 수사의 진행 과정이 어떨까가 다들 고민이실 거고 네네. 이게 벌써 오늘만 해도 뭐 불출석하네 다음에 또 언제 소환하네 그러니까요. 체포영장 언제 할 거네 예. 이런 식의 진행 과정이 어떨 것인가에 네. 대한 좀 이게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는 명백하고요. 내란 특검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다 말하고 진행해도 되나? 뭐 이런 고민도 같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김건희 특검은 사실상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일꾼 특검, 일꾼 특검. 네, 일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뤄야 하는 주제도 많지만 네. 실제로 다른 사건에 비해서 수사가 진척된 정도가 가장 적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새 특검 중에서는 뭔가 조용한 것 같은데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일꾼 특검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 같고 네. 최상명 특검 같은 경우는 관련자들도 거의 조사가 됐고 지금 이규현 위원장님 말한 것처럼 네. 그 고민은 그겁니다. 이 사건의 뒤에 숨은 장막이 뭐냐, 누가 어떻게 왜 이거를 덮으려고 했냐. 네네네. 현상은 보였는데 네. 어떤 권력의 힘이 어떻게 작용했냐, 요거를 밝혀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은 들죠. 아니 근데 우리 카메라 우리 오 변호사님 손 좀 잡아주세요. 네. 손을 좀 이렇게 손가락 네? 엄지. 저거 뭐죠? 골무입니다. 골무. 네. 예. 저 골무를 끼고 이제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끼고 다니는데 채 못 빼고 오신 거죠? 일하시느라. 약간 공부하다가. 야, 지금 그 취재 편의점 원고도 골무 끼고 보시는 우리 네. 오 예전에는 변호사님. 독일제가 좋다 그랬는데 요새는 국산도 괜찮습니다. 요새 예. 국산 씁니까? 네. 네. 두 분이 사실은 검찰 내부 소식에 아주 정통한 분들이에요. 취재도 잘 되시고, 지금 특검에 아마 선후배 동료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밀한 정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요걸로 특종 좀 한번 해보려고 편성한 기획입니다. 검사들끼리는 호칭을 뭐라고 불러요? 2검, 5검 이렇게 불러요? 뭐 형이면 형이고 형이면 뭐, 형이고 뭐, 동생이면 네, 동생이고 네, 이름 네. 불러 그래요? 그러니까 친한 친할 근면이 때는? 있거나 하면은 네. 아무래도 좀 편하게 하고요. 그냥 근데 조금 근면은 없는데 안면만 있다든지 네. 아니면 명성만 들으신 분이라든지 할 때는 조금 또 더 다르고. 격식 차리고 그렇군요. 똑같습니다. 검찰도 사회생활 똑같이 하는군요. 예, 예. 저희랑 비슷합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내란 특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제 어제 오전 9시까지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못 나간다. 3일에 나가겠다. 그러면 1일에 나와라. 오늘 오전 9시까지 나와라. 그런데 못 나오겠다.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 그리고 이제 주차장 시비가 있었어요. 주차 시비. 예. 지하 주차장 못 들어간다. 뭐 만차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뭐 쭉쭉쭉쭉 이런 신랑이 상당한 신경전이 있다. 조은석 특검의 복선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처음에 조사자를 경찰을 딱 넣지 않습니까? 박창환 총경을. 이것도 좀 이유가 있어 보여요. 이유 있는 포석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전직검사 이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당연히 그 수사 순서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체포영장을 청구한 혐의가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하고 뭐 경호처법상 뭐 직권남용 뭐 네. 그런 혐의들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혐의가 뭐냐면은 맨 처음에 공수처에서 이제 영장 집행하러 청와대 갔을 때 맞아요. 한남동 청와대 관저. 아니죠. 예. 네. 한남동 갔을 때 네. 그때 이제 불발됐잖아요, 처음에. 동원해가지고 맞고, 그때 그 상황에서 저희 당에서 이거 지금 안 되겠다. 공수처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네. 우리가 1시간 내에 고발장을 만들어서 네. 3시간 내에 고발장을 이거 접수한다.
조국 혁신당 고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이첩된 거군요. 그래서 경호처 핵심 관계자 4명을 포함해가지고 윤석열까지 저희가 고발장을 싹 다 고발했구나. 예. 1시간 만에 그 고발장을 작성했는데 예. 보니까 누가 썼는지 엄청 잘 썼더라고요. 이규원이네. 제가 썼습니다. 예. 그거 예. 그래서 예. 그 혐의를 주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체포영장이 청구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일단 수사가 많이 진전됐다는 의미고 네. 바로 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소명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사도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한 그 혐의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 담당 경찰께서 직접 나서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어떠한 뭐 일부러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뭐 윤석열을 뭐 망신주게 망신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수사 순서에 따른 것인데 수사 상대방께서 좀 뭐 좀 과도하게 반응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 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은석 특검의 수사 기법에 어떤 뭐 어떤 포석이 있다고 보세요? 여기까지는 합리적이죠. 합리적이고 다만 저는 오히려 이게 긁혔다 경찰이 조사하니까 긁혔다 이게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기사에도 나왔는데 오전에 박장환 총경이 조사를 했단 말이죠. 네네. 네. 멀쩡하게 조사하고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못하겠다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나 경찰이 조사해서 자존심 상하는데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아침에 엎어졌어야죠. 아침에. 네. 그리고 이 또 뭐 공식적인 이유 우리 피고발인이 고발인 조사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침에 엎어졌어야죠. 이게 그러네. 아침부터 점심 사이는 이 두 가지 조건은 그냥 고정값이잖아요. 어쨌건 경찰이고 어쨌건 피고발인인 거는 아침에도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러니까 점심시간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전에 멀쩡하게 조사 받았는데, 요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한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이제 몇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왔죠. 뭔가 나와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버틴 거다. 네,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이규현 위원장님도 아시고 많은 변호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조사는 미리 내용을 진술할 내용을 엮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 지금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많이 하셨던 거고 질문지도 미리 만들고 답안지도 미리 만듭니다. 근데 검찰에서 검찰은 당연히 질문지를 만들고 그 질문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아주 촘촘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변호사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도 답안지를 촘촘하게 만듭니다. 예상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질문에 따른 흐름과 답들 어딘까지 다 정리를 해서 들어가는데 뭔가 오후에 대답을 이 상태로 엮어가지 못할 질문이 뛰쳐나왔고 그 과정 때문에 서명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서명도 안 했다고 지금 나오는데 서명한다는 거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완성이 돼서 어쨌건 기소가 될 때 법정에 제출된다는 의미인데요.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문제를 그러니까 뭐 아주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조사받다가 이거 우리 이래서 못하겠어 하고 깨뜨리고 향후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대비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보도 나온 대로 오전에 뭔가 있어서 오후에 준비된 대답들을 이어가기 어려워서 새로운 대답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 벌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와. 잘못 듣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도 같고 더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박장환 총경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조금 원래 그 조사라는 게 뭐 너는 뭐 어디서 태어났니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니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건 이제 신상만 물어도 뭐 반나절 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분이 그냥 뭐 재판 2번 날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박장환 총경이 본론 들어갔는데 이제 좀 핵심 증거가 나왔는데 그게 아마 그 윤석열 측에서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 불가. 그냥 뭐 생각이 멈출 정도, 뭐 그 정도의 뭐 증거가 제시됐던 것 같고 물증이겠죠. 물증이 나온 거다. 아마 추측컨대는 대단히 강력한 물증이 제시가 됐던 것 같고 그 물증이 아마 하나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대로 이제 말려 들어가면
이제 죽을 길로 가는 거죠. 뭐 그런 측면은 아마 뭐 수사 몇십 년씩 해본 분들이 본능적으로 다 예. 감이 오거든요. 예. 아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그럼 바로 이게 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바로 이제 항의를 하면서 생트집을 잡을 수도 있지만 예. 또 수사 많이 겪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수사 주체가 얼마나 갖고 있을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예. 일단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조사에 응하면서 예. 계속 이제 그 까봐 해가지고 일단 본 거예요. 보고 나서 견적을 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좀 충분히 이 정도까지구나 이렇게 예. 깊이 있게 수사가 됐구나를 파악한 다음에는 예. 점심 먹으면서 작전 회의를 했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요거 서명 날에는 안 한다. 날인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예. 뒤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항의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 검찰에서 수사 좀 해보신 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 용어가 부지불식간에 쑥쑥 튀어나오더라도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예. 물증은 100%예요. 저도 물증은 100%다. 이게 진술이면요. 이런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진술은 거짓말했는데, 네. 걔가 뭘 착각했는데 내지는 거짓말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다가 쳐낼 방법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예. 물증은 저 거짓말인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완전히 유견 위원장님 물증입니다. 이게 그렇고 예. 본인의 진술과 충돌해서 이거를 피해가기에 고민이 되는 어쨌건 물증입니다. 물증이다. 뭐가 나왔을까요? 2단계 사실상 굉장히 초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냥 뭐 감으로는 네. 본인이 직접 뭘 이게 뭔가 언행을 한 것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뭐 자기 부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직접 언행을 하고 녹음된 뭐가 나왔을까요? 뭐든지 그냥 예, 다 예. 포괄해서 자기가 직접 한 그러니까 언행이 본인이 나왔을 거다. 직접 이게 뭐 어떤 게 한 것인데 그건 예. 자기 부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약간 그런 종류가 아닐까라고 그냥.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댓글에 자빠졌다라는 표현 좋은데요. 왜요? 이런 표현.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유쾌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공당의 전직 대변인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